일주일에 한 권 고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로버트 콜리어가 1926년에 집필한 The Secret of the Ages, 시대의 비밀입니다. 로버트 콜리어는 자기 개발과 심리학의 초창기를 개척한 20세기 초의 저명한 사상가로 인간 내면의 가능성과 성공의 원리를 심층적으로 탐구한 인물입니다. 로버트 콜리어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성공, 풍요, 행복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 즉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또한 그 마음은 우주적 마음과 연결되어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책은 그 중에서도 그의 사상과 이론이 집대성된 고전 중의 명작으로 최고의 성공학 바이블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로버트 콜리어의 이 특별한 책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과 진동을 맞출 준비가 되셨다면 9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대의 비밀 속으로 고서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챕터 1. 당신의 필요는 충족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임종을 앞둔 한 노인이 자녀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남긴 충고.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얘들아, 나는 평생 정말 많은 걱정을 했다. 아주 많았지.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단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다가올 걱정에 짓눌리고 아직 닥치지 않은 문제들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이 오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처럼 신비로운 섭리가 우리를 위한 길을 마련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크로브 박사가 록펠러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식물에서 발견되는 작은 기생충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실험 기록은 이렇게 말한다. 화분에 심어진 장미덤불을 실내로 옮겨 닫힌 창문 앞에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식물이 말라가기 시작하자 원래 날개가 없던 진딧물이 날개가 있는 곤충으로 변했습니다. 변태를 거친 곤충들은 죽어가는 식물을 떠나 창문으로 날아가 유리를 기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식물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유일한 생존 방법은 날개를 만들어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생존 자원이 끊기고 이동하지 않으면 멸망할 상황에 처했을 때 우주는 그들에게 이동수단을 제공한 것이다. 이 실험은 가장 하찮은 생물조차도 우주의 공급에 의지해 생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만약 우주가 가장 작은 생물에게조차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면 창조물 중 가장 고귀한 존재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두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주의 힘에 의지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믿음이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며 편히 앉아있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믿음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뒤에야 진정으로 빛나게 된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를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는 반드시 충족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했다면 이제 남은 부분은 우주의 손에 맡기고 평온함 속에서 기다릴 수 있다. 큰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차분히 안식하고 신뢰하는 대신 걱정과 초조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다. 10번 중 9번은 더 큰 문제를 자초한다. 그러나 걱정할수록 길을 잃기 쉽고 초조할수록 해결책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우주의 지성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언제나 필요한 만큼 충족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필요는 이미 해결책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병이든 가난이든 위험이든 상관없다. 해결책은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며 당신이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주의 무한한 자원이 당신과 함께 있음을 알고 당당히 맞서라. 그러면 그 힘이 당신을 감싸며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유익한 것이며 마치 정신을 단련하는 운동과 같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어려움을 단지 운동으로 보아라. 그것은 당신이 우주의 힘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훈련이다. 기억하라. 아무리 큰 재앙이 닥치고 아무리 손실이 커 보이더라도 당신과 당신의 세계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언제나 안전의 길이 있다. 그 길은 당신 내면의 힘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당신 내면의 힘과 이해를 신뢰하라.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으며 필요할 때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더라도 당신의 신뢰와 이해는 모든 길을 열어줄 것이다. 챕터 2. 사고의 과학. 당신의 마음을 조금만 열고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해 보아라. 무한한 우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인 전지전능하고 영원한 존재, 즉 신이 바로 당신의 작업을 돕는 힘이라는 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우리만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우주적 마음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창조는 더 큰 영감을 얻게 된다. 반면 의식적 마음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창조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기억하라. 이 우주적 마음의 힘은 당신의 모든 창조에 항상 이용이 가능하다. 그것은 특정 영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 깃들어 있다. 모든 올바른 목적을 가진 창조는 우주적 마음의 영감을 동반한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본질은 보편적이고 공평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동양의 전설에 나오는 여성처럼 행동한다. 한 영혼은 그녀를 곡식밭으로 보내며 가장 크고 완벽한 곡식 이삭을 가져오면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단 그녀는 한 번만 이삭을 뽑을 수 있었고 밭을 똑바로 걸어가야만 하며 멈추거나 되돌아갈 수 없었다. 여성은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밭을 걸으며 크고 훌륭한 이삭들을 보았지만 그녀는 이 앞에 더 나은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지나쳤다. 그러나 밭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땅은 더 척박해졌고 이삭은 점점 작아졌다. 이제는 이전에 지나쳤던 이삭 하나라도 뽑아둘 걸 후회됐지만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끝까지 더 나은 이삭을 찾으리라 생각하며 걸었지만 결국 밭 끝에 다다랐을 때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삶도 이와 같다. 매일의 하루는 우리에게 소중한 보상을 주고 행복을 찾을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 보상은 작아 보이고 기회는 사소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더 큰 성공과 멀리 반짝이는 이상을 꿈꾸며 이러한 작은 것들을 지나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대한 성공이란 결국 매일 쌓아 올린 작은 성취와 보상들의 총합이라는 것이다. 어떤 일이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나 영적인 자격을 가졌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다. 그것이 시, 음악, 예술 같은 이상적이고 숭고한 영역이든 종교, 자선활동, 정부, 과학 혹은 단순한 집안일이든 상관없다.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언제나 영감의 힘을 부를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 힘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 만약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주적 공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우주적 마음이 당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의식이 우주적 마음의 일부이기에 그것 역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문제를 잠재의식에 맡기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라. 그리고 그 후에는 잠시 그 문제를 잊어라.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필요는 충족될 것이다. 당신은 하루에 2번 조용한 방이나 장소로 가서 누워 모든 근육을 이완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와 신체의 기능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우주적 신께서 요구와 공급의 법칙을 통해 주시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며칠 후 당신은 자신의 마음과 몸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것이며 고통은 사라지고 삶은 밝고 희망적으로 바뀔 것이다. 무한한 지혜로 확립된 이 법칙은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이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안에 모든 질병 치료의 비밀과 행복하고 즐거운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이 있다. 암시는 신이 주시는 선물을 얻는 방법이며 마음은 그 선물을 받는 통로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된 사실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나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완과 열린 마음 그리고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이 방법이 주는 이익과 변함없는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챕터 3. 당신 운명의 주인. 65세가 되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미국 은행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25세의 건강한 남성 100명을 추적 조사했을 때 65세가 된 그들의 삶은 극명히 갈렸다. 100명 중 90%는 연금이나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오직 5%만이 일을 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같은 기회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인생 경로를 결정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였다. 100명 중 95명은 주어진 일에만 안주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 자발성이나 용기가 없었다. 그들은 늘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단지 방관자가 될 것인가?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 65세가 되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의존적인 상태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상태인가?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당신이 선택한 길 위에서 인생의 정점에 서 있을 것인가?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손안에 있다. 그것은 단지 의지와 행동이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 진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삶에서 완전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 손에 달려 있다. 당신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6개월 후 혹은 1년 후의 당신 모습은 오늘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선택하라. 당신은 돈과 같은 물질을 유일한 힘으로 여기고 그것에 굴복할 것인가? 주어진 환경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이란 단지 양성자와 전자의 집합체로서 마음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의 환경, 성공, 행복이 모두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라는 대로 상상하고 시각화하여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가? 물론 인생을 방관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더 쉬워 보이는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한 노년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주인이 되는 것은 더 큰 용기와 의지를 요구하지만 당신을 마음속 소망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할 것인가? 우주적 마음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의 가장 위대한 힘들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겠는가? 기쁨, 행복, 평화, 만족감 모두가 보이지 않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라디오의 전파 역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소리를 듣는다. 전파는 소리의 파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통해 작동한다.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그 법칙들이 작동하는 결과를 목격한다.
전철을 움직이려면 동력을 활용하는 법칙을 연구하고 그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작동시킨다. 이 모든 것은 발명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 그 법칙은 태초부터 존재해왔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우주적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우주적 마음을 올바른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줄 알았다면 소리의 파동이나 전기의 법칙 같은 것들은 수세기 전에 이미 적용되었을 것이다. 발명이란 단지 우주적 지혜의 깨달음과 그 펼쳐짐 뿐이다. 우주적 지혜는 인간이 아직 알지 못하는 수백만 가지 법칙들을 알고 있다. 이 지혜는 언제든 당신이 호출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은 이 지혜들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보라. 그러면 결국 어떤 새로운 필요를 발견할 것이다. 필요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그 필요를 충족할 공급을 찾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러니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명확한 목표와 바람을 가져야만 당신의 마음의 요정을 우주적 마음 속으로 보내 그것을 찾게 할 수 있다. 마음의 요정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때만 작동할 수 있다. 챕터 4. 다이아몬드의 밭. 가난한 보호 농부의 이야기가 있다. 바위 투성이의 척박한 땅에서 그는 몇 해 동안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절망 속에 농장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었다. 몇 년 후 그가 옛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사람들과 기계로 북적이고 있었다. 땅 속에서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바로 킴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다. 우리도 종종 그 가난한 농부와 닮았다. 스스로 표면적인 능력만을 보고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간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잠든 위대한 자아를 깨울 수 있다. 그 자아는 다이아몬드 밭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될 것이다. 오리슨 스웬 마드는 말했다. 삶에서의 실패 대부분은 정신적 패배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 자신감이 주는 힘과 결단력을 놓쳐버립니다. 결국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낼 철학을 갖추지 못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평범함 속에 갇혀 허덕이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범함과 가난의 틀을 깨고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패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 혹시 당신도 내면에 감춰진 다이아몬드 밭을 지나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면의 잠재력을 믿고 그 힘을 끌어내어 삶을 바꿀 준비가 되었는가? 모든 부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고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결단력 있는 영혼과 믿음, 용기를 지닌 사람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만약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기르기 시작해야 한다. 두 사람이 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한 사람은 자신감으로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실패한다. 자신감은 힘을 100배로 증폭시키고 자신감이 결여되면 힘은 100배로 줄어든다. 당신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선택과 결정에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매일매일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갈림길에 선다. 그러한 선택은 필수이기 때문에 자신과 내면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삶의 길은 믿음과 자신감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복잡하고 거대한 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다. 때로는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했으면서도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다. 결국 우리의 선택과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된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떠한가?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있는가? 잠재의식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들만 심어주고 있는가? 당신의 생각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공을 지향하고 있는가? 삶의 방향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에서 결정된다. 당신의 영혼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는 기술이나 자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운이나 기회의 차이도 아니다.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에 있다.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보고 그것을 붙잡는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회를 바라보며 상상하고 그 상상을 실현하기 위해 내적, 외적 모든 힘을 끌어낸다. 매 순간 그는 성공의 사다리를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된다. 반면 실패한 사람은 기회를 보고도 망설인다. 그는 자신의 능력, 자금, 신용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에 빠져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마치 차가운 물에 발만 담갔다가 급히 빼는 사람처럼 행동에 나서지를 못한다. 그러는 동안 더 용기 있는 누군가가 그 기회를 붙잡고 앞서 나가게 된다. 우리 모두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았었더라면 지금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 미래는 당신 통제 안에 있다. 미래가 운명의 변덕이나 행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질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생생히 그려넣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적 마음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자원을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이 마음속에 간직한 이미지는 곧 현실이 된다. 프랭크 밴더립 전 미국 내셔널시티 은행장이 젊고 고군분투하던 시절 성공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 친구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대답을 남겼다. 이미 성공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세요. 셰익스피어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덕이 없다면 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성공한 사람처럼 옷을 입어라. 무엇보다 당신의 생각 속에서 먼저 성공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현실에서도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데이비드 부시는 그의 저서 응용심리학과 과학적 삶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무선 통신기와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한한 우주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진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다양한 잘못된 사고의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용감한 생각을 품어라. 당신의 용기 있는 생각은 우주적 에테르를 통해 퍼져나가며 같은 주파수에 맞춰진 사람들에게 도달할 것이다. 강한 생각, 풍요로운 생각을 하라.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강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연결될 것이다.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롭게 생각하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파동은 당신이 선택한 삶의 진동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미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고 풍요로운 생각을 품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세상에 보내라. 그것이 당신에게 성공과 풍요를 끌어들이는 힘이 될 것이다. 풍요, 부유함, 그리고 번영을 생각하는 것은 부족함, 제한, 그리고 가난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쉽다. 믿음과 희망으로 자신의 진동 수준을 높여라. 이 진동은 우주적 마음을 통해 전달되어 같은 주파수에 맞춰진 다른 이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은 결국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비록 어떤 사람이 일자리가 없더라도 성공, 번영, 조화, 그리고 성장을 생각한다면 그의 생각은 언젠가 그와 같은 진동을 가진 사람에게 도달할 것이다. 이 생각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소심하거나 이기적이며 인색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른다면 이러한 파동 역시 우주적 에테르를 통해 나아가 비슷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마음은 서로를 끌어당기게 된다. 만약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면 먼저 자신의 진동을 높이고 강하고 용기 있는 사고를 유지하라.
그러면 당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회가 당신에게 끌려오거나 당신이 그들에게 끌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성공할 자격이 있다. 당신이 자신의 일에서 승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성공을 향한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 일에 대한 주권을 얻게 된다. 당신의 믿음과 사고는 당신의 진동을 결정하며 그 진동은 당신이 원하는 성공과 번영을 끌어당기는 열쇠가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을 승리와 풍요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 그것이 곧 당신의 현실이 될 것이다. 우주적 마음은 누구에게도 편애하지 않는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차이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활용할 줄 안다는 점에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들조차 특별한 초인적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과 이를 통해 우주적 마음에 접근하는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과 실현하는 비밀은 단순하다. 지금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세세하게 계획하라. 당신이 항상 원하던 일을 이미 이루고 있는 자신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 모습을 상상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며 믿어라. 특히 잠들기 직전 잠재의식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순간에 이 과정을 반복하라. 그러면 당신이 상상했던 꿈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당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절대 늦지 않았다. 지금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어 보아라. 비전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믿으며 행동하라. 우주는 언제나 당신의 편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되고 싶어하던 인물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실패했던 곳에서 그는 성공을 거두었고 내가 흔들렸던 곳에서 그는 굳건히 서 있었다. 우리는 닮았지만 달랐다. 세상을 마주하며 그는 인생 속에서 성공을 보았고 나는 실패의 쓴맛을 마셨다. 내 잔 속의 술처럼 실패자들이 지나가는 어둠의 길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역시 바로 내가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이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 속에서 나는 그를 이끈 정신을 보았다. 역경 속에서도 그를 지탱해준 용기가 한때는 나도 가졌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그것이 사라졌을까? 그는 아무 말 없었지만 그 질문을 알아차렸다는 듯 단 하나의 단어를 나에게 말해주었다. 아니. 너무 늦었는가? 아니다. 나도 늦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돌아보게 한다. 과거의 실패는 끝이 아니다. 여전히 당신 안에는 꿈을 이룰 용기와 힘이 존재한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이 되고자 했던 그 사람이 될 때이다.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